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을 돕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따뜻한 재능 기부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한 농촌 주택. 지은 지 30년가량 되다 보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방안물이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기 위해 봉사단들이 모였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대부분 도배, 미장 등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일용직으로 한 달에 한 번 휴일에 모여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2006년 전주를 시작으로 집을 고쳐주는 봉사대 재능 기부 활동은 13년째 이어져 올해 100번째를 맞습니다. 돈이 없으니 자신들의 재주라도 이용해 남을 돕고 싶다는 봉사단원들. 고단한 몸을 쉬어야 하는 휴일에 나와 일을 하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따뜻한 겨울 나기를 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저 만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토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붙인 봉사단의 땀방울에 집주인들은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감사하죠. 혹시 일회성 난내기 행사로 변질될까 봐 봉사단원들은 지자체 후원도 마다하고 매달 3만 원씩의 회비를 걷어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있으니까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걸로써 또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않나. 봉사대의 꿈은 100번째를 넘어 1000번째 집을 수리해 주는 것. 남을 돕는 것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되면서 일터가 크게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시외버스 기사들이 대표적인데요. 근무 시간이 하루 14시간을 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박모 씨.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근무 시간만 하루 14시간이 넘기 때문인데 오늘도 아침 6시 반에 회사에 나와 저녁 9시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끝나고 아침 새벽에 나오면은 머리가 띵해요. 멍해. 근데다가 이걸 장시간 운전해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박 씨의 근무 시간은 무려 70시간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도 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선 운행 중에 대기 시간이 잦은데 이를 근무 시간에 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중도중 휴식 시간이 어디 가서는 1시간도 쉬고 2시간도 쉬고 하는 것은 그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휴식 시간이지. 버스 운행 못해요. 그렇게 마치려면은. 버스 기사들 주장은 다릅니다.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 시간에도 세차나 청소를 해야 해 온전히 쉴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회사들이 52시간제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일단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회사를 쪼갠다든지 이런 꼼수도 쓰고 있고요. 일단 최대한 좀 상황을 늦춰서 대응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시외버스 기사들의 현실은 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에서 갑자기 길이 좁아져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남고속도로 삼례 구간인데요.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해 전라북도가 확장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 나들목 구간입니다. 시원스럽게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낮춥니다.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도 교통량이 적지 않은데 주말이나 명절에는 정체가 심해 운전자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많이 불편한 편이죠. 속도도 좁고 또 옆에서 끼어들기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연간 4만 대가 넘는 교통량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
병목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재작년부터 삼내나들목에서 김제분기점까지 18km 구간의 확장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미래교통 수요까지 감안해 사업을 승인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재 교통량만으로는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결국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검토 의견을 분석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보강해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당분간 교통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에서 야생동물 로드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확인된 것만 44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야생동물이 찾기를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늘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결의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정동영 대표는 강연을 통해 민심을 정치적 의사표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투표에서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해당 행위 등을 거론하며 거부감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도 이 의원의 입당으로 민주평화당 반발 등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신중론을 드러내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시즌 첫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KCC는 오늘 오후 3시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원주 DB를 111대 84로 꺾어 올 시즌 첫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KCC는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연승에 성공하면서 리그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고 15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주인인 81살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과점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업주와 소비자의 혼란이 없도록 오는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4월부터는 적발 시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 연료 등 교통 분야 물가가 크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도내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과 비교해 10.3% 내렸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